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다시 했어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촬영 컨텐츠는 바로 가슴 성형수술 일주일차 후기입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오늘이 6일차인데 그냥 편하게 일주일차 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을 한 지는 대략 한 5년 정도가 됐고요. 매년 비키니 시합을 나간 지는 올해로 4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가슴 사이즈가 안 그래도 크지 않은데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가슴 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MBTI가 ENFP거든요. 완전 파워 P예요. 너무 오랫동안 발품을 팔고 알아보고 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언니, 바비톡 이런 어플에서 좀 저렴하게 하는 할인 행사, 그런 이벤트가로 병원을 3개월 전에 예약을 좀 해놨었어요. 수술 일정은 추석 연휴쯤으로 해서 예약을 먼저 해놨었는데 제가 딱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 PT 수업이 그날따라 연달아 3개가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심해져서 유튜브에다가 가슴 성형수술 후기 막 이렇게 검색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영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2년 정도 전쯤에 업로드됐던 영상인데 그 영상의 내용이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작용이 왔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본 순간 여기 내가 예약해놓은 병원 같은데 싶은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 하겠었어요. 당장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원하는 일정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내는 것도 파워 P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PT 회원님 중에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회원님 혹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고 기존에 예약을 해놨던 병원은 이제 예약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예약 취소하는 게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좀 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상담 실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실장님 제가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임신을 해서 수술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축하드린다고 당연히 취소해드리고 환불해주시겠다라고 하셔서 환불도 잘 받고 취소도 잘 하고 그러고 이제 제 PT 회원님이 근무하시는 병원에 가서 다시 상담을 받았어요. 기존에는 제가 밑절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병원 원장님은 겨드랑이 절개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장님, 저는 밑절개를 해야 회복이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일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이 무조건적으로 빨라야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이 그건 수술을 잘 못하는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이 병원에 대한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쭉쭉쭉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겨드랑이 절개를 하기로 얘기를 했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가슴 근육 위쪽에 보형물을 넣을지 아래쪽에 보형물을 넣을지 엄청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가슴 근육 아래쪽에 이중편면법으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형물은 당연히 모티바를 하고 싶었죠. 근데 모티바는 너무 금액적인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모티바랑 만져봤을 때 가장 촉감이 비슷했던 게 세빈 인테그리티였어요. 그래서 세빈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날 2시 수술로 예약을 잡아놨었는데 수술방은 아마 한 2시 반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수술방 간호사로 제 PT 회원님도 들어오셨어서 이게 아는 분이 있다는 게 되게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을 1~2시간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회복실까지 제가 잘 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 PT 회원님한테 혹시 저 이상한 말 하지 않았나요? 이랬더니 땡땡씨 저 가슴이 생겼어요. 이러면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렇게 링게를 맞으면서 회복하고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와줘서 한 저녁 7시 반쯤 그렇게 퇴원을 하고 집에 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수술 첫째 날부터 오늘인 여섯째 날까지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당일부터 혼자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잘했고 완벽한 만세까지는 안 되지만 팔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예전에 봤던 후기 중에 뭐 혼자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드는 것도 힘들고 양치도 힘들었다 막 이런 후기를 봤었는데 물 마시는 건 문제 없었고 양치도 아무렇지 않게 했었고 심지어 설거지도 정말 잘 했었거든요. 네, 이제 손으로 바닥을 이렇게 짚는다든지 뭐 힘을 줘서 이렇게 잡아당긴다든지 이런 건 아픈 게 아니라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크게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아서 내가 바로 무통 당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카페도 가고 밥도 먹으러 나가고 뭐 산책도 하고 미용실도 다녀왔어요. 가끔씩 가슴이 콕콕 쑤시는 통증이 있긴 했는데 크게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제가 수술하고 나서부터 바로 그 압박브라? 보정브라? 엄청 찡기는 압박브라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 압박브라 안쪽에 있는 피부들이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오늘 여섯째 날인 오늘 병원에 내원을 해서 압박브라도 벗고 그 안쪽에 붙여놨던 의료용 테이프들도 제거를 하고 조금 더 편한 스포츠 브라를 입게 됐습니다. 넷째 날쯤부터였나? 오른쪽 가슴 위쪽이 꾸룩꾸룩하면서 되게 막 액체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게 그 수술할 때 그 안쪽에다가 무통주사 같은 약물을 넣어놨었다. 그래서 약물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고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아팠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편한 브라까지 입었는데 여전히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그 압박브라를 해서 찡겨서 답답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수술을 근육 아래쪽에 넣었잖아요. 제가 남들보다 일반인들보다 대흉근이 좀 많이 발달된 편인데 이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느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편안한 브라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가슴 쪽이 되게 답답한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제 가슴을, 맨가슴을 오늘 제 눈으로 처음 봤어요. 수술 바로 다음 날도 경과를 보러 병원에 가긴 했는데 저를 베드에 눕혀놓고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부정브라를 벗겨서 처치를 하고 바로 다시 입혀주셨거든요. 그러고 오늘인 여섯째 날까지 샤워는 하시지 말아라 라고 하셔서 여태 제 가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다가 오늘 스포츠 브라를 입고 샤워도 가능해져서 처음 제 눈으로 가슴을 봤습니다.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상당히 커졌는데 사실 그렇게 아직 모양이 예쁘진 않아요. 겨드랑이 쪽도 엄청 많이 부어있고 가슴도 엄청 딱딱해요. 윗볼록도 엄청 심한 편이고 근데 뭐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병원에서도 제가 대흉근이 너무 많이 발달된 편이라서 남들보다 말랑해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기다리는 건 자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어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